보통 우리가 도사를 할 때 전기봉으로 지져서 죽이잖아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정말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차라리 때려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까요? 이제 진행자님과 저만 둘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스크 벗고 구독자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고통사와 비공고 안락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현장이 있었었고요. 인도적 처리 안락사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마취를 하고 마취가 완전히 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정지지를 투여하는 게 맞는데 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고통사죠. 근데 갔을 때 선마취 제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일단 해당 병원에서는 마리당 20만 원이 넘는 돈의 안락사 비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안락사 마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차트를 확인했을 때 마취 비용을 전부 청구했고 약품 사용 보고도 올렸는데 거기서 근무했던 제보자들에 의하면 단 한 번도 마취약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몇 분 동안. 차라리 때려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주인이 없는 유실동물은 그냥 아프게 죽게 하고 거기서 마취약을 챙겨서 주인이 있는 애들한테는 이 마취약을 사용하고 자기는 돈을 챙기고 이분은 수의사예요. 그러면은 동물들을 치료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런 것을 배우고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애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비공고 안락사가 진행되는 점을 알았어요. 동물관리 시스템에 유실동물은 입소가 됐을 때 다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주인을 찾는 기관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잡아와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보를 하게 됐어요. 기사화하게 되면서 그걸 보신 회원분들이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게. 폐업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개업이 가능하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봐줄 수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행정처분은 폐업이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말 법으로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꼭 필요해요, 정말로. 저희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었던 진상을 이분 덕택에 알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청원자 말씀하시는 거 보고 몇 가지를 더 좀 보완할 영감을 받았다 그럴까요? 먼저 청원자가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도록 수의사의 이름, 그 다음에 사용한 약물, 그리고 참관한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소위 인도적 처리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학대 행위에 대한 것으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현행법에는 10일 동안 공고를 하면은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오고 누군가가 분양을 받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지 않습니까? 20일을 더 신규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분양을 받아갈 사람들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안락사 당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인도적 처리를 당한다 하더라도 고통을 적게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좀 더 근원적으로 대량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소위 펫샵, 동물 지금 이제 분양 받아가는 곳에서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들은 반드시 유기견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업하고 있는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찍어내는 공장도 제한을 가하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등록 전수조사, 칩 등록, 그리고 중성화 지원 사업이 꼭 실행됐으면 좋겠고, 직영 보호소들의 시스템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애완이라는 말은 마치 장난감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죠. 글자 그대로 평생을 같이 한다는 어떤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국민들께서 반려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다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 생명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